인공지능은 수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자비스, 카카오미니, 빅스비, 시리 등 이 모든 제품에는 수학이 알게 모르게 숨어 있죠. 마찬가지로 알파고의 강화학습,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순차적 행동결정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에이전트에게 적합한 학습 방식을 제시할 수 있겠죠. 우선 간단하게 운전과 게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운전의 경우 운전을 시작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상황마다 운전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빨간불에서는 멈추고, 앞차가 초보 운전이면 서행을 하고, 고속도로라면 높은 속도를 내는 등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하죠. 그리고 운전자가 선택한 행동에 따라 결과와 새로운 상태가 제시되어집니다. 이처럼 운전하는 상황은 순차적 행동결정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예시로 게임의 경우 주어진 턴 혹은 주어진 시간에 맞춰 게임 캐릭터는 동선의 선택, 공격과 방어의 선택, 주어진 스킬에 대한 선택, 아이템 사용에 대한 선택 등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에 맞춰 행동을 결정해야 하기에 순차적 행동결정 문제로 풀 수 있는 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내려면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차적 행동결정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갖게 됩니다. 상태, 행동, 상태의 전이 확률, 보상함수, 할인율. 우선 상태와 행동, 그리고 보상,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수식과 함께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죠. 상태입니다. 강화학습에서의 상태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에이전트가 관찰 가능한 상태의 집합. 말이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MDP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드월드라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드는 격자를 의미하며 그리드월드는 격자로 이루어진 환경이 되죠. 격자로 되어진 환경에서 문제를 푸는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월드에서의 상태란 모든 격자마다의 위치가 곧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드월드의 상태는 모든 격자의 위치로서 총 25개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 이 캐릭터를 에이전트라 할 때 에이전트가 1,1에 있다면 현재 에이전트의 상태는 1,1이 되어지는 것이죠. 혹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2,2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태는 환경이 에이전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총 25개의 상태를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에이전트는 주어진 시간에 따라 25개의 상태의 집합 안에 있는 상태를 탐험하게 되죠. 여기서 특정 시간 t일 때의 상태를 st라고 표현하는데 만약 특정 시간일 때의 상태가 2,3이라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어떤 특정 시간인 t에서의 상태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t 값이 1일 때 st는 2,3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시간일지라도 상태 또한 매번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럼 특정 시간대의 특정 상태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특정 시간 t에서의 상태 st는 어떠한 상태 s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내가 정의하는 상태가 에이전트가 학습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과 같이 간단한 그리드월드를 상태로 삼았다면 비교적 상태의 정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게임과 현실이 다르듯 강화학습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 상태의 정의,
그리고 이를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키죠. 만약에 이를 코드로 구현하지 못했다면 에이전트는 충분한 학습을 할 수가 없겠죠. 강화학습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상태 구현에 대한 어려움. 다음으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드월드를 중점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모든 상태에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을 상하 좌우로 제한한다면 3,3이나 3,4 혹은 4,2, 4,3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은 상하 좌우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집합인 형태로 대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은 앞서 살펴본 특정한 상태를 소문자 S로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액션의 앞자를 따와 소문자 A로 표현할 수 있죠.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한 행동이 A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AT는 어떠한 특정 T라는 시간에 에이전트가 선택 가능한 행동이 모여있는 집합 A에서 선택한 행동이라 보면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특정 T라는 시간에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확률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확정 지을 수 없어 대문자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동을 확정 지을 수 없을까요? 강화학습의 학습 방식은 일반적으로 에이전트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에이전트가 아무런 학습이 되지 않은 순백의 도화지 같은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과연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목적지를 지도나 내비게이션의 도움 없이 가야 한다면 행동을 확정짓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또 만약 특정 시간에서 상태가 3,3이고 선택된 행동이 오른쪽이라면 다음 시간의 상태는 3,4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도 길을 가다가 비가 많이 오거나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분다면 앞으로 가려 하다가도 잠깐 옆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에이전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여 나타내고자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어디로 이동할지 결정하는 것을 상태 전이 확률이라 합니다. 상태 전이 확률의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보상입니다. 보상은 강화학습을 다른 학습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보상이기 때문이죠. 딥러닝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실제 정답과 신경망이 예측한 결과값을 가지고 신경망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학습은 에이전트의 행동마다 주어지는 보상을 바탕으로 에이전트는 자신이 했던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목표는 시간에 따라 얻는 보상들의 합을 최대로 하는 정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은 에이전트에 속하지 않는 환경의 일부이죠. 즉 에이전트는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의 보상이 나오는지 미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죠. 강화학습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순차적 행동결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순차적 행동결정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순차적 행동결정 문제를 수치화시켜 주어야 하며 우린 이 MDP를 상태, 행동, 보상함수, 상태 전이 확률, 할인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활용하여 구해야 할 답은 바로 정책인 것이죠. 여기서 정책은 모든 상태에 대해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것이 정책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결과가 순차적 행동결정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에이전트는 어떠한 정책에 따라 행동했을 때 보상의 합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최적 정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영상의 내용은 나머지 MDP 요소들에 대한 내용과 벨만 방정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인공지능을 실현시키는 기술에는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는 다양한 학습 방식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공지능에 가깝다 평가되어지는 학습 방식은 강화학습이 아닐까 해요. 강화학습의 내재적 가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수업의 목표는 강화학습을 이해하고 강화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코딩 능력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죠. 먼 길을 걷기 위한 레이스는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먼 길을 걷는 만큼 조급해하지 말고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지식의 공유,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